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동창의 맨발 건강 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고혈압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많은 성인들이 앓고 계시는 당뇨병에 대해서 맨발 걷기의 관점에서 건강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당뇨병 맨발 걷기와 접지가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우주는 천지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와 산소, 햇살을 받으면서 땅을 밟고 사람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밟는다는 이야기는 땅과 우리의 맨발이 접지하면서 땅 속에서 땅의 지기와 에너지와 그리고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야 진정한 천지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 동물, 심지어 고기, 어류들까지 모든 동식물들이 다 하늘과 땅을 밟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땅은 생명체의 배터리입니다. 생명의 원천이다. 이 땅 속에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땅 속의 전자를 통해서 자유전자를 통해서 이 자유전자는 하루에도 수십만 번 생기는 하늘의 번개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지구에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 자유전자가 우리 몸속으로, 우리 생명체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각종 생리적인 작용을 최적의 상태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인의 삶은 부도체의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의 길과 고무 밑창의 신발을 신으면서 그리고 고층 빌딩에서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때에 따라서는 수십 년간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들판에서 일하시는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도 고무장화, 부도체의 고무장화를 신으시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있다. 그것이 현대인의 무질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우리 의학계, 과학계, 모든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에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있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에서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무수한 암과 고혈압, 고혈당 등 각종 만성 질병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땅을 맨발로 밟지 않으면은 땅 속에서 우리 몸속으로 전자의 충전이 안 됩니다. 접지 충전이 안 됩니다. 그 결과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의 근원인 활성산소가 중화되지를 못해서 암과 고혈압, 고혈당, 당뇨병, 자가면역질환, 무수한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당뇨병 발병의 메커니즘을 맨발 걷기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의 통설은, 기존의 통설은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 식단에 운동 부족, 그리고 현대인들의 비만,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과 일부 유전적 요인 때문에 당뇨병이 발생하고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맨발 걷기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근원적으로 땅과의 접지의 차단에 따른 전자결핍 현상으로 당뇨병이 발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는 제2형 당뇨입니다. 아마 전체 당뇨 환자의 한 2% 정도 해당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제1형 당뇨는 근원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 의학계에서도 자가 면역 기전의 장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 생산이 불가하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가 면역 기전의 장애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몸의 면역계는 임뮨 시스템은 전기 시스템과 같다. 그래서 땅속의 전자의 충전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충전을 받아야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오작동을, 면역계의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가 면역 기전의 장애라는 것은 저희들 해석으로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다. 즉 전자의 결핍 현상에 따라서 면역 시스템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해서 생기는 질병이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해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의 대부분의 당뇨를 이루는 제2형 당뇨입니다. 제2형 당뇨는 췌장의 인슐린은 생산이 되지만 그 생산된 인슐린이 세포 내 칼슘 용도의 상승 물질 NAADP를 생성을 한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의 학자들께서 아마 밝혀낸 그 단백질의 어떤 변화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성이 돼서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로 밀어넣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타가지고 포도당이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 통상의 인슐린의 작동 메커니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또한 제대로 미토콘드리아로 밀어넣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자가 있어야 소위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낮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문을 밀고 거기에 포도당을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자가 결핍될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따라서 포도당이 들어갈 수가 없고 포도당이 탈 수가 없어서 혈당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2형 당뇨, 수많은 분들이 제2형 당뇨의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땅속으로부터 전자의 공급이 있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어서 해소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미토콘드리아의 문을 열어서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산소와 만나서 태워서 ATP라는 에너지 대사를 만들고 포도당을 줄여주는 겁니다. 태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낮춰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슐린이 이 문을 못 연다는 겁니다. 문을 열려면은 왜냐?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왜? 전자의 공급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해결은 통상의 운동 부족과 비만, 과도한 당분 등 고칼로리 섭취 이런 생활 요인을 개선해주고 동시에 땅과의 접지 차단에 따른 자유전자의 부족을 해소시켜줘야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고 그래서 포도당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땅을 밟으면, 땅을 맨발로 밟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당화 혈색소가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죄송합니다. 접지론적 근거의 제시입니다. 우리 미국의 심장의학자인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가 이런 아주 재미있는 통계표를 논문에서 올려놨습니다. 이 노란 선은 지난 60년간 1950년대부터 부도체의 고무 밑창을 댄 운동화들이 신발의 판매수입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붉은 선하고 거의 일치됩니다. 이 붉은 선이라는 것은 바로 제2형 당뇨병의 추세 차트예요. 자, 신발의 판매 증가수 추세와 제2형 당뇨병의 증가 추세가 그대로 일치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신발이 판매되면서 현대인들이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면서 당뇨병이 늘어가고 있다. 이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당뇨병을 한번 좀 더 들어가 보시죠. 자, 당뇨병은 이 시나트라 박사는 혈액이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칙칙하고 끈적끈적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설탕물 같은 끈적끈적한 혈액이다. 고혈당이죠. 자, 그리고 설탕물 같은 끈적한 오줌. 그래서 당뇨입니다. 당뇨. 고혈당 당뇨. 자, 우리 몸에 10만 킬로에 달하는 모세혈관들이 설탕물과 같은 끈적한 혈액이 돌고 있다면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줌이 맑지 않고 설탕물 같은 끈적한 오줌이면 우리의 신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우리 몸 자체가 정상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당뇨병의 증상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체중 감소, 시야 이상, 다뇨, 상처의 더딘 회복, 목이 자꾸 마르고요, 피로감이 막 몰려오고, 우리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증으로는 급성합병증, 케토산증 같은 급성합병증, 만성합병증, 미세혈관 질환, 합병증이 망막병증이나 신장병증이나 신경병증, 혈액이 막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제대로 돌지 않고 그게 어디선가 신경계통을 누르고 해서 각종 신경이 망가져가지고 심장이나 장기, 팔다리 모든 부분의 신경이, 심지어는 발에 상처가 나도, 몸에 상처가 나도 그걸 인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자, 제가 이 접지 실험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은 접지 안 된 양파는 이렇게 썩어갑니다. 접지된 양파는 깨끗하게 뿌리까지 생깁니다. 자, 접지되지 않은 우유는 썩어갑니다. 접지된 우유는 노란 향기를 내면서 치즈와 같이 발효가 됩니다. 자, 접지 안 된 금붕어는 배설도 제대로 못하고 쇠잔해 갑니다. 며칠 만에. 그러나 접지된 금붕어는 먹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쌩쌩합니다. 그리고 막 숙변을 쏟아냅니다. 생리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접지 안 된 고무나무는 제대로 크질 못하지만 접지된 고무나무는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뿌리도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건강한 잎을 보이고 있고요. 땅과의 접지, 땅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자유전자의 힘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그리고 자가 면역 기전을 정상화시켜서 우리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 세계 당뇨 통계를 보시면은 전 세계 당뇨병 환자 수는 4억 2천만입니다. 연간 고혈당 포함 사망자 수는 370만, 당뇨만으로 사망하는 인구도 150만이 달한다는 겁니다. 자, 당뇨병의 결과를 우리 WHO에서는 중풍, 시력상실, 심장마비, 신장병, 신부전, 다리 절단, 이런 막 심각한 질병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2020년도 당뇨병 30대 이상의 당뇨병 유병률이 13.8%, 근 5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공복 혈당장애 유병률도 이건 1000만 명에 가깝네요. 무서운 병입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앓고 있는 그런 질병이다. 자, 그런데 현재의 당뇨 처치 및 관리는 제1형의 경우에는 인슐린 자체가 생산이 안 되니까 인슐린을 주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2형은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 아마 평생 주사와 약물로 현상을 유지해 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자칫 위험할 수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현상은 유지해 갈 수 있다. 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근원적인 치유 방법이 혹시 없겠느냐, 이 관점에서의 맨발 걷기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맨발 접지의 당뇨병 해소, 땅속 자유전자의 유입으로 자유전자를 충전하면은 첫째, 자가 면역 기전이 개선이 되어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복구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인슐린도 생산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론적인 추정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학계에서 실제 검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된다. 그걸 개선해야 된다. 그 방법은 땅속 자유전자의 유입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문을 열고 포도당을 태우는 동력을 제공하자. 제공하면은 혈당이 떨어질 것이다. 당화혈색수가 떨어질 것이다. 당뇨가 해소될 것이다. 근원적으로 하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임상치유 사례입니다. 2015년 3월 24일 미국 대체의학지에 제임스 오시만이라는 에너지 의학자, 그리고 가에탄 슈발리아 공학 물리학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접지에 따라서 이 염증과 그리고 이뮨 리스폰스, 면역 반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상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84세의 당뇨병 여성이 8개월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답니다. 보통 당뇨 환자들은 이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땅과의 접지 일주일 동안에 딱지가 앉기 시작했고 2주일 만에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 이게 임상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맨발로 땅을 밟으시면 당뇨병 환자의 상처가 치유된다. 당뇨가 해소될 수 있다. 이거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저희 맨발 걷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회원들의 사례입니다. 조병목님, 공복 혈당 350에서 370, 맨발 2달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분 하루 종일 유명산의 거친 돌길과 남한산성의 거친 돌길을 걸으신 결과입니다. 물론
볶은 곡식도 드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송혜란님은 공복 혈당 207이었는데 맨발 2달에 100 이하로 내려왔다. 극적인 반전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의 한 친구분도 수개월 동안 맨발한 결과 당화혈색소가 6.7에서 6.1, 5.9로 개선이 됐다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의 네이버 카페에 인생 즐겁게라는 분이 혈당 관리에는 역시 맨발 걷기다 이런 글을 올리시고 맨발 걷기 20일 만에 당화혈색소가 7.0에서 6.0으로 공복 혈당량이 172에서 107로 내려왔다고 스스로 그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이러한 여러분들의 증언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맨발 한의사이신 박성호 원장의 증언도 있습니다. 가벼운 당뇨 환자들은 맨발 걷기 2, 3주 내에 혈당량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이 내용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가벼운 당뇨 환자들, 이제 좀 시작되는 경우들은 뭐 한 2, 3주 만에 또 좋아지시는 2, 3주 만에 좋아진다는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당뇨 환자들은 뭐 맞죠 신경통증으로 해서 가슴 상처가 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당뇨 환자야말로 꼭 맨발 걷기 하셔야 돼요. 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조심하셔야죠. 뭐 틀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하는데 맨발을 걷는 것 자체가 염증과 통증 없기 때문에 설령 조금 상처가 나더라도 금방 낫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또 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박성호 원장께서 우리 젊은 당뇨 환자들은 맨발 걷기 2, 3주만 해도 정상화되더라. 물론 섭생 조심하시고요. 그런 증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통상 우리 통설적으로 당뇨 환자들은 맨발로 걸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자칫 발이 썩어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맨발로 걷고 땅에서 자유전자가 올라오니까 땅과 접지하니까 아까 84세의 당뇨 여성이 2주 만에 8개월 동안 아물지 않던 상처가 2주 만에 땅과 접지했더니 상처가 아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땅으로부터 전자가 올라오면은 당뇨 자체를 없애주기 때문에 당연히 상처가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땅속의 자유전자는 염증을 치유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조심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박성호 원장께서 증언하듯이 우리 당뇨 환자분들도 깨끗한 흙길을 맨발로 걸으시면서 상처의 위험을 최소화시키시면서 맨발로 걸으시면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와서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춰주고 그래서 포도당을 태워서 혈당이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밟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음 우리 PPT 자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미국 아까 말씀드린 심장의 시나스트라 박사 등의 임상 사례들입니다. 자, 이 시나트라 박사의 81세 직원 어머니가 당뇨병이었는데 다리에 통증, 불면, 다리에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었는데 2010년도에 접지시킨 이후에 종아리의 상처도 치유되고 통증도 소멸되고 숙면하고 활력도 넘치게 됐다.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호주의
통합 가정의인 리차드 박사의 경우에도 그 임상 치유 사례가 놀랍습니다. 접지 전에는 맨발 걷기와 접지 전에는 의사로서 약물 처방 이외에는 다른 당뇨의 치유책이 없어서 때로는 무기력함까지 느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뇨병성 신경장애 환자들에게 다리의 무감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땅과의 접지를 처방한 이후에 1시간 접지했더니 마비발의 95%가 향상이 됐다. 2회 접지로 발마비가 해소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5명의 발마비 당뇨 환자들을 접지시켰더니 전원 발마비가 해소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당뇨병성 안구질환, 녹내장의 경우에도 접지로 땅과 접지시키면서 시각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마치 TV 화면에 비닐 필름을 씌워 놓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거하면은 깨끗한 화면이 나오듯이 땅과 접지하니까 이 당뇨병성 안구질환 녹내장의 시야가 깨끗하게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접지시킨 후에 인슐린의 복용량을 80단위에서 10 내지 20단위까지 낮출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임상 사례입니다. 우리 의학계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실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인슐린 복용량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당뇨병 그 합병증들을 무서운 합병증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미국 의사들, 호주 의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리차드 박사는 자기가 접지를 환자들에게 처방한 이후에 의학계에서는 드문 워우 하는 그런 열광의 순간들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본인에게는. 자, 우리 보건당국과 의학계에서도 꼭 한번 임상실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또 이제 조금 유념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을 덧붙이겠습니다. 자, 맨발 걷기와 함께 섭생의 조절이 당뇨의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08년 바이오 히미카 앳 바이오 피지시 액트라는 이런 1947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국제 생물학 물리학 연구지에 인도 의학자들이 2008년도에 임상실험 논문을 실었답니다. 거기에는 당뇨병 환자들의 제타 전이가 낮아지는 것과, 제타전이라는 건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설명드렸듯이 땅으로부터 전자가 올라오지 않으면 제타 전이가 낮아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고 그랬죠. 자, 그 사실과 동맥과 정맥에 위험한 혈전이 형성될 위험 증가를 나타내는 항고응징성, 하이포코아귤라빌리티라는 이것이 비례한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땅으로부터 땅을 맨발로 밟으면, 접지하면 땅속으로부터 전자가 올라와서 우리 적혈구의 제타 전이를 올려주고 혈액을 묽게 해서 혈액의 항고응진성을 낮춰주고, 그래서 혈전이 안 생기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 뇌질환뿐만 아니라 당뇨까지도 예방해 줄 수 있다, 해소시켜 줄 수 있다, 완화시켜 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런 논문이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당뇨의 경우에는 섭생에 대해서 매우 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아까 저희 회원이셨던 조병목님의 경우에는 복근곡식이 주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 자신도
맨발 걷기를 과신해가지고 매일 케이크 한 쪽씩 맛있는 거를 저녁 식사 후에도 단 과일 같은 걸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당화혈색소가 5.9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즉시 단 음식을 절제하고 케이크를 안 먹었더니 5.5로 다시 내려가더군요. 결국은 맨발 걷기와 함께 동시에 음식의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반증한 사실은 다른 한 회원께서 맨발 걷기를 3시간씩 하셨어요. 고혈압은 정상으로 내려왔는데 이분은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고구마를 막 그 석 달 동안에 아마 몇 박스를 드신 모양입니다. 자, 그랬더니 당화혈색소는 6.5로 변하지 않았다. 결국 혈압은 내려갔는데 당화혈색소는 드시는 것과 유관하다 하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와 함께 섭생도 단 것 최소화시키시고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땅속 자유전자의 유입이 당뇨병도 치유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맨발로 걸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맨발 걷기와 접지로 췌장의 인슐린 생산을 정상화시키고 인슐린의 대사 기능을, 즉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당뇨병의 불가피한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러면은 평소에 그런 비만 관리, 스트레스 관리, 고단백 식사의 이 최소화 이런 것과 함께 맨발 걷기와 접지로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다. 맨발 걷기 그 자체가 사실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막 ATP가 막 생성돼서 젊어지고요. 그리고 활성산소가 다 중화돼서 모든 만성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완화되고 해소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우리는 맨발로 걸으면서 천지인의 조화로운 삶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축복하고 땅이 생명의 자유전자로 축복하는 그야말로 날생선과 같은 펄떡펄떡한 그런 삶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존엄한 죽음을 맞으실 수 있는 최상의 삶의 방식, 맨발 걷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맨발 걷기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